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초에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에 두고서 투자자들이 조금 지켜보자 이런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여기다가 지금 테슬라 쪽이 좀 악재가 나타났죠. 일론 머스크의 마약 복용 혐의가 또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좀 변동성을 좀 키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연속적으로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쪽은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B2 신용융자죠.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가 들어가면서 이제 빚내서 투자하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은 주가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항상 왜 이런 식일까 고민스럽긴 한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K배터리의 위상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역성장을 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저가형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고가형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위협을 받는다거나 밀리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의 역성장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장이 또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되게 재미없는 장이고 주 후반부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뭐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경계심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없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많이 밀린다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온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정도 조정은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우지수가 오늘도 마이너스 0.42% 하락을 했고요. 근데 나스닥은 또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마이너스 시작을 했었는데 다우지수는 잘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9%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키워준 것 같습니다. 기술주 쪽에서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전기전자나 AI 쪽에 반도체 쪽에 이런 쪽의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쪽이 좀 문제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테슬라의 마약 복용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2.28%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2%대, 이 대형주가 2%대 하락이면은 제법 큰 하락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느냐? 테슬라의 그 오너잖아요. 머스크가 마약을 복용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사 경영진과 이사진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적인 파티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 이게 뭐죠? LSD, 리서직산 하여튼 이 LSD라는 것을 비롯해서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복용했다고 이를 직접 목격한 이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다. 네. 야, 이거 뭐 직접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기업의 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회의에서도 그가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말도 안 되는 망측한 소리를 횡설수설하는 것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테슬라 이사회 멤버였던 린다 존슨 같은 경우도 재임을 노리지 않고 그냥 이사회를 떠났다. 이것도 무엇이냐?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행동, 그거 외에도 약물 복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하고 일단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 3년간
뭐 무작위 검사에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마약 복용 혐의가 있었잖아요.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그때 우울증 치료 때문에 뭐 케타민 복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네.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화나를 피워서 문제가 좀 됐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뭐 그 예전부터 이제 마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말들이 계속 많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오너 리스크,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 하나 보고 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건데, 테슬라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진짜 마약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대내외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좀 힘들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압박감이나 우울증 또는 뭐 스트레스 뭐 그다음에 이 일론 머스크는 잠을 조금밖에 안 자는 사람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중국의 공격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압박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상한 짓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말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 들어보면은요, 이번 경제 지표들 CPI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 이 CPI 계속 연결돼서 똑같은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일단 시장을 해버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또 다른 잡소리가 없고 그냥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계속 그 얘기죠. 왜냐면 지금 뭐 대단히 특별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을 이끌어다니는 이거 뭐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의 어떤 굵직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인데, CPI 지표는 조금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것도 둔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2% 정도로 잡힐 것이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와서 한 2%대로 진입한다거나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네,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의 둔화율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3.1이나 3.2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 뭐 그거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3.8로 이제 3%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근원 CPI를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놈은 이제 둔화가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돼서 뭔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인데요.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뒤쪽으로 늦춰서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즉 3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축소가 되면서 5월이나 또는 그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뭐 인상 이런 거 없이도 일단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금리는 더 동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로 연결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적으로 봤을 때 3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한 65%대 이 정도까지 네, 예상치가 낮아진 상태라서 일단 3월달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CPI 지표 앞에 두고서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어떤 지표가 발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그냥 이런 재료를 가지고 시장을 거의 다 끼워 맞추는 것 같죠. 조정이 나오면 이것 때문이야. 네, 뭐 올라가면 이것 때문이야. 뭐 이거 가지고서 그냥 그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가지고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별다른 건 없어 보이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정 국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테슬라 쪽 문제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다지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에서는 기술주, 이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반등을 또 모색할 수 있겠지만은 전기차와 관련된 또는 테슬라와 연결된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비투를 4천억이나 늘린 개인 투자자들은 연초에만, 지금 연초인데 뭐 며칠 되지도 않았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만 무려 2조 5천억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와, 대단하네요. 이것도. 네. 개인들이 비투를 이용하여, 네, 투자를 하고 있다. 무려 4천억 원가량 급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해에 이제 주식 투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연초 6거래일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집했다. 와. 근데 대부분 2차전지나 대형주,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주도 업종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사들였다. 대형주로 많이 사들였다. 약간 불안한 느낌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개인들이 사들인 것인지 아니면은 기관이 갖다가 던지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매매 동향은 그렇게 달라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단 신용융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난 12월 29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17조 9천억, 이제 18조 원으로 늘어가겠죠. 그래서 18조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또 신용융자에 대한 부담감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요즘에 신용융자 이자율이 조금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을 쓰는 그런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용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인가요? 거기서 뭐 3%대 주담대출이 나타났다. 주택담보인가 주식담보인가 모르겠네요. 전부 다 주담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주식담보는 주택담보든 간에 이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면은요, 바로 그냥 신용융자가 폭발하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코스피 쪽, 코스닥 쪽 이렇게 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작년과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더 신용융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것은 뭐예요? 대형주 쪽으로 많이 개인들이 집중됐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개인들이 9일까지 매집한 업종은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다. 네, 이쪽이 집중됐네요. 종목별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네. 내 방송을 들은 건가요? 우리 성투사 방송 듣고 사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럼 곤란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로보틱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야, 그렇군요. 현대차, 기아차,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네, 그냥 요거를 집중됐네요. 네, 대형주 시총 상위로 다 갖다 집어넣은 거고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거 있잖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도를 집어 던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렸죠. 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시장부터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고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산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떨어지면서 물타기를 계속 했든지 그렇게 얘기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신기한 거는 이제 뭐 물론 거래량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관들이 매도하거나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때 네, 개인들이 담는 거. 지금 주가가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떠넘김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개인들이 사니까 기관들이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는 아직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팔아먹은 것보다는 사들인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원론에서 하도 더 올라간다 떠들어대서 그럴 수도 있고요. AI 다 떠들어대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뭐 1년 전이나 뭐 이럴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네,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건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 신용 잔고가 늘어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자꾸 매수하는 거 이런 거는 흔들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떨구는 형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또 실망한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네,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는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네,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대형주가 되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런 쪽으로 관심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주의하면서 살살 가는 거 잊지 마시고 신용융자 쓰지 마시고요. 신용이 많이 개입된 종목군들에게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K배터리가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역성장하고 있다. 역성장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면 성장률이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나 이 배터리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 커져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역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죠. 지금 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런 주요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이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뭐 얘네들 다 합치면은 시장 점유율은 23.1%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용 시장 점유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CATL과 BYD의 점유율은 53.1%다. 즉 우리나라 점유율은 1.3%포인트 줄었고요. 중국은 3.5%포인트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CATL이 37.4%로 지금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BYD가 2등, 그래서 지금 15.7%포인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보통 이제 얘네들은 거의 2%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각각 3위, 5위, 7위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점유율 13.6%로 변동은 없었고요. 다른 기업들이 지금 약 1.2% 정도씩 축소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다. 1% 정도씩 네, 축소가 좀 됐다. 뭐 언제 따지고 보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 기업들의 도전을 받았고 역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대륙, 중국 지네 나라에서 팔아먹은 게 상당수를 차지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어쨌든, 여기서 팔아먹었든 저기서 팔아먹었든 점유율이 이게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 팔아먹으면 좋은데 그걸 노리고 중국 쪽에 많이 진출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다 장악해버렸다. 그러면은 사실 뭐 시장이 커지더라도 손가락 발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쪽에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안으로 오히려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회사들이 생각해야죠. 이 배터리 회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이런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생각해서 뭔가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은 점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 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요.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부담스러운 요인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뭐 AI 쪽, 반도체 쪽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기술주 쪽에서 조금 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시장 전체로 봐서도 나스닥은 좀 올랐고 다우지수는 떨어지고 막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네, 아주 그냥 뭐 복잡스러운 네, 정말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B2가 4천억 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새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인기를 좀 끌어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거나 또는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레버리지를 거는 거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장기적 플랜을 짜서 차곡차곡 네, 올 한 해의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K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이 역성장했다. 중국이 공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어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중국 쪽으로의 배터리 판매는 이 중국 업체들이 다 잡고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해외 시장으로 저가형 배터리들을 팔아먹는 중국 업체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요.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네, 그거는 회사들이 알아서 빨리 마련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요. 전기차나 이런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오늘은 조금 네,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시장 점유율도 역성장했다는 얘기 나오죠. 일론 머스크 마약해서 전기차 기업들 별로 안 좋은 모습이라 약간은 네,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그다지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살살 조심조심 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AI나 반도체 쪽은 조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거 좀 지켜보면서 가자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코믹스입니다. 좋은 기회가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수많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내 옆을 쑥쑥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기회였다는 거. 야,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고 꼭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